오늘은 스트레이트로 제가 세 개를 하네요. 이제 선생님 얘기를 제가 잠깐 나왔으니까 지난번 이제 이야기에서 제가 이제 그 전에 다른 영상에서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어느 선생님이었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거를 들었는데도 그게 계속 크는 내내 그 말이 내 기억에서 떠나버리질 않고 간간히 생각이 났었고 간간히 저를 생각하면서 내가 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제 그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저희 짝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하다가 제 짝도 이제 교육계에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제 짝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선생님이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은 아이들 기억에 오래가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달라. 아이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선생님은 나를 알아봐 준 선생님이야. 나를 알아봐 준 선생님. 개인적으로 나를 알아봐 준 선생님.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든 게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렇게 주의 깊게 내가 듣고 간간히 나를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그 생각을 떠올랐는데 그 말을 해준 선생님이 생각이 안 난다. 어느 선생님이 해줬는지. 윤리 선생님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중학교 분명히 고등학교는 아니었는데 왜냐면 어린 나이였다는 거가 제가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초등학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럼 중학교 선생님이 해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이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떤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지. 물론 나를 무진장 때린 선생님도 생각이 날 것이고 나에게 욕을 한 선생님도 생각이 날 것이고 우리가 실망한 선생님도 생각이 날 것이고 재밌었던 선생님도 생각이 나고 잘 가르친 선생님도 생각이 나지만 저는 생각이 나는 선생님은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특별한 아이이고 싶었는데 선생님들한테 그냥 오디너리 학생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컸다 그랬잖아요. 그런 억울함을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나를 알아봐 준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왜요? 나를 알아봐 준 선생님은 뭐예요? 나를 30명의 아이들 중에 그냥 한 명으로 나를 여긴 게 아니라 30명의 아이들 중에 내가 눈에 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알아봐 줬다는 말은 내가 똑똑해서 나를 칭찬하면서 알아봐 주는 선생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선생님도 있지만 그런 나를 알아보는 선생님도 있지만 너무 외로웠던 나를 알아보는 선생님도 있고요. 너무 내가 힘들어하는데 그 힘듦을 알아봐 준 선생님이 있고 그죠? 그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에게 다가온 선생님이에요. 나를 알아봐 준 선생님이 교탁에서 너 왜 지금 껌 씹고 있어? 너 왜 자? 너 그만 떠들어. 이런 선생님이 아니고 나를 개인적으로 특히나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잘하고 싶은데 성적이 뚝뚝 떨어지고 그죠? 아니면 부모님하고의 갈등이 있는데 정말 너무 속상한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런 순간에 내가 굉장히 힘든 순간에 또 내가 굉장히 어떻게 하다 굉장히 잘한 순간에 선생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진짜 결국 해냈다 야. 진짜 기특하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은 아이가 날아갈 것 같죠, 하늘로.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아파.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하려고 그래. 아니면은 이혼을 했는데 엄마가 나를 어디 할머니 집에다가 나를 맡겨놓고 엄마가 돈 벌겠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려고 그래.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그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문제를 알아봐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같이 고민해주고 그죠? 그리고 설사 선생님을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그렇게 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간간히 용기를 잃지 말고 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잘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 꼭 나중에 만나보자. 내가 보기에는 너는 잘할 것 같아.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을 알아보거든 이러면서
응? 너가 설사 시골로 가더라도 지방으로 가더라도 너가 할머니랑 살더라도 뭐 조건이 바뀐 거지 너가 바뀐 건 아니잖아. 그냥 너가 엄마 아빠랑 살면 더 좋았겠지만 할머니는 또 따뜻하시니까 또 어쩌면 엄마 아빠가 바빠서 못 줬던 그런 어떤 사랑을 할머니가 또 줄 수도 있고 너는 너야. 너는 안 바뀌었어. 너는 너니까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가 너를 키웠다면 이제부터는 네가 너를 키우는 거야. 네가 너를 키우면 너가 미국에 가든 프랑스를 가든 한국을 가든 제주도를 가든 아니면 저기 섬에 전남에 어디 섬에 가든 그죠? 어디를 가든 너가 너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네가 너를 보듬고 너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환경은 상관이 없어. 네가 주어진 환경에서 그 환경을 잘 이용해서 너가 최고의 너를 한번 만들어 봐. 선생님은 그런 너를 만나고 싶어. 10년 뒤에 우리 한번 볼까? 너가 지금 몇 살이니까 10년 뒤에는 너가 지금 예를 들면 8살이니까 10년 뒤에는 네가 18살이 돼 있을 거 아니야. 야, 우리 그때 한번 보자. 우리 어디서 볼까? 어? 이러면서 혹시 선생님이 너 번호 가지고 있고 너도 선생님 번호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전화번호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혹시나 연락이 끊어지면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뭐 남산 어디 어디에서 보자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탁 해놓으면 아이는 어때요? 선생님의 그 말을 믿고 자기를 해야 하는 행동을 안 하겠죠. 나쁜 길로 빠지거나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그죠? 왜? 선생님이 확신을 줬어. 선생님이 나는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 된다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나는 이제 내가 나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한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가 어때요? 어린 8살, 10살 아이지만은 그 말을 믿어요. 힘들어서 간간히 샛길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툭 가더라도 돌아와요. 메인 도로로. 싹 가도 돌아와. 왜? 그 아이 마음속에는 이 선생님이 뭐를 심어준 거예요? 프라이드를 심어준 거예요. 프라이드를. 그럼 이 아이는 자기 프라이드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나쁜 길을 살짝 빠질 수도 있지만 결국엔 돌아와. 살짝 빠질 수도 있지만 돌아와요. 빠져요, 아이들이. 뭐 부모님 손에서 커도 빠져요. 살짝씩 게을러지기도 하고 살짝씩 뭐 조금 그런 아이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뭐 일탈 그냥 우리가 일탈이라 그러잖아요. 일탈을 안 하고 그냥 쭉 가는 애보다는 아주 완전히 일탈만 안 하면 살짝 살짝 일탈하는 아이들은 삶의 이 쓴맛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삶의 쓴맛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좀 더 강해요. 자기 좀 더 강하고 어떻게 보면 삶을 더 알아. 애늙은이들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가 어린 나이여도 선생님이 그 말 한마디 선생님한테는 돈이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조금의 시간 한 20분, 10분, 20분, 30분을 내어서 아이에게 설사 선생님이 진심이 아니어도 이제 막 울면서 세상의 모든 세상이 업사이드 다운이 된 것 같아요. 뒤집어진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부모님에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죠? 갑자기 잘 살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굉장히 사이좋게 더 something happen이어가지고 갑자기 뭐 한 부모가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한 부모가 뭐 아니 양쪽 부모가 이혼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불안을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 유일한 목표는 아이들이 18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 두 아이들은 두 생명이 청천벽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의 인생에. 그래서 18살이 지나고 나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진짜 힘들죠. 죽을도록 힘들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우리 거를 정리해서 아이들이 대학만 다닐 정도의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아이들이 그냥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성인이잖아요. 다니는 동안에. 그러면 굉장히 슬프고 힘들지만 이 아이들은 이미 이제 발달기가 지난 아이들이잖아요. 18살이 지난 아이들이니까 살아가요.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돌아가신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왜냐하면 우리가 18년 동안 키워놓은 그 정신이 있으니까. 하지만 18살 안에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18, 뭐 고등학생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하늘의 우주가 뒤집어지는 일이고 온 우주가 정말 분가루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충격이 크죠.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 그래서 나를 알아봐 준 선생님은 그런 선생님이 한 분만 계시면 왜냐하면 아이들이 18년 동안에 정말 많은 선생님을 만나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뭐 6명 정도 선생님을 만날 수 있지만 이제 한 학년에 선생님이 갈리는 일만 없으면 한 6명 정도의 선생이지만은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뭐 한 3, 40명, 5, 60명의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단 한 명의 한 몇 명의 선생님만 진솔하게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알아봐주고 차분히 아이들을 지켜봐주고 이런 선생님들이 있으면 지금보다는 아이들이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선생님들이 나를 알아봐준 선생님. 우리가 너무나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나 이 잘난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학교에 그 1학년부터 6학년 저기 12학년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 세계에서도 학교 세계에서도 그런 거예요. 잘난 아이들 중심으로 학교가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잘난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우선권이 돌아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잘난 아이들을 알아봐주고 그 외의 아이들은 전부 다 무슨 무대 위에서 들러리들 같이 관중석도 아니고 무대 위에 뭐 그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왜 엄청나게 많은 그 뭐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죠 그런 아이들 취급을 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그 잘 나가는 아이들 10% 20%를 위해서 존재하는 아이들 같이. 진짜 학교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학교 교육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교육은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내고 그것이 많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은 사회생활을 훈련을 하고 사람과 같이 사는 훈련을 하고 인간사의 모든 컨플릭트를 아이들이 겪으면서 거기서 친구와 갈등을 겪고 싸우고 힘들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또 친구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훈련들을 한단 말이에요.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데 학교에서부터 벌써 잘난 아이들만 존재 이유가 있고 그 잘난 아이들은 다 뭐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이 뒤에서 빵빵하게 서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존재 이유가 있고 나머지 아이들은 마치 존재 이유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있는지 없는 말썽을 안 부리는 아이들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말썽을 부리거나 이런 아이들 외에 그 조용한 아이들은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같이 우리가 취급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가끔 있으시잖아요. 가끔이기를 바래요. 많지 않고 그러길 바라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들이 의미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가는데 무슨 유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안철수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정치를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거 이제 들으면서 참 슬프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안철수 씨는 이미 유명하잖아요. 그거 아니어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재능이 없는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아이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직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시지만 선생님들은 모든 선생님들은 전 국민 모든 어른들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들조차도 선생님들의 어린 시절에 선생님을 가르쳤던 그 선생님들이 남아있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꼭 유명한 사람이 안 되어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좋게 남아있으면 좋죠. 물론 안 좋게 남아있으면 진짜 너무 안 좋죠.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으로 남아있다는 의미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보다는 그 아이를 알아봐줬던 이 세상에 유일하게 더군다나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에 나에게
한마디 딱 한 번 따뜻한 말을 했는데도 그 아이는 죽을 때까지 거의 못 잊어버려요. 한마디 따뜻한 말을 한 그 한마디를 못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한 학기만 가르쳤던 그 몸 약한 선생님, 이름도 모르지만 그 선생님의 그 호리호리했던 그 그림자 같은 이미지만 남아있어요. 얼굴도 생각이 안 나고. 그렇지만 그 선생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말을 했거나 하는 건 기억에도 없어요. 단지 그 선생님은 나를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미워하지 않고 잘 대해줬다는 거. 다른 선생님들은 나를 성가시게 생각하고 가난한 아이였으면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나와서 이러는 걸 좋아했는데 그 선생님은 나를 보고 웃었고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고 이런 이미지가 남아있으니까 지금도 제가 그 선생님을 이미지로 그림자 같은 이미지로 영상에 제 마음속에 그 4학년 1학기 때 선생님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그 한 명 한 명의 인생들을 그저 30명이 아니에요. 30인생들이죠. 다 살아서 숨쉬는 각자의 생각을 가진 그 어린 아이들을 한번 천천히 들여봐 주고 특히 힘든 아이들을 지금 잘 나가고 똑똑하고 괜찮고 이런 애들 말고 그 선생님들이 들러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을 한번 잘 살펴보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좀 오랫도록 남아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차가 지나가서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어요.